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는 어릴 때보다 40대, 50대 중년이 제일 멋있다고 한다.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 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안정적이고, 인생사를 살아본 노련미까지. 노련미가 비단 인생사뿐이랴. 남녀 사이에 있어서도 척 보면 척이다. 우리 며느리도 이런 중년 남자의 멋을 아는 것인지 나에게 먼저 웃으며 다가왔다. 내가 넘어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지만 그 눈웃음에 그만 승복하고 말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다. 중년 남자의 멋이고 나발이고 며느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그 웃음이 재밌는 장난감을 발견하고 좋아했던 웃음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알고 말았다. 아들 내외는 아직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어린 부부이다. 며느리 없으면 죽는다고 군대도 안 가고 탈영할 거라며 드러눕는 아들이 영 못마땅했지만 며느리감을 만나보니 아들 녀석이 왜 이리 목숨을 거는지 알 듯했다. 남자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여인이었다. 생긴 건 청순하고 참한데 하는 짓을 보면 여우 저리 가라이다. 많이 놀아본 선수처럼 보였는데 대단한 내공이 느껴졌다. 우리 아들 같은 쑥맥을 요리하는 건 일도 아니었으리라. 그동안 공부하느라 범생인 아들이 여자 손목 한번 잡아보지를 못했는데 어디서 이런 여자를 만난 것일까?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휘둘릴만 했다. 당연히 와이프는 며느리감으로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다. 어디서 데려와뒀고 그 뒷말은 내뱉진 않았지만 심한 말이었을 거다. 여자의 죄은 여자라고 와이프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지만 며느리는 다소 고옷이 눈을 내리깔고는 네 어머님 하며 고분고분하게 비위를 맞췄다. 여간 내기가 아니었다. 나는 두 여자의 기싸움에 감히 끼어들지도 못하고 멀찌감치서 괜히 근엄한 척하며 구경만 했다. 와이프는 이렇게 무작정 반대만 하다간 귀한 아들만 잃을 게 뻔하다는 게 느껴지자 작전을 바꿨다. 너희가 그렇게 원하니 군대 가기 전에 결혼은 시켜주겠다. 그러나 아들이 군대 가 있는 동안 며느리는 시댁에 들어와서 살면서 살림도 배우고 우리 집 가족으로 지내기 위한 시간을 가질 것. 혼인신고는 애 낳으면 할 것. 그렇게 아들은 군대 가기 한 달 전 부랴부랴 원하는 대로 며느리와 결혼을 했고 아들 녀석이 2년의 군 생활을 마칠 동안은 본가에서 우리 부부와 며느리는 같이 지내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아들은 우리 수진이 힘들게 하지 마. 그냥 우리 신혼집 하나 마련해주면 되지. 안 그래도 나 군대 가서 혼자 있게 만드는 것도 미안한데 시부모하고 합가를 한다고 그래요. 시끄러 이 녀석아. 너는 군대나 몸 건강히 잘 다녀와. 며느리가 우리 집 가풍도 익히고 엄마 아빠랑 살갑게 지내면 좋지. 며느라기는 조용히 아들과 아내의 설전을 듣고 있더니 진우씨, 나 무서움 많이 타는 거 알잖아. 혼자 있으면 무섭고 진우씨 생각 많이 나서 더 외로울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오히려 귀찮으신 게 아닐까 걱정이지. 내 걱정은 마요. 당신 군대에서 나오면 그때 우리 신혼집에 들어갈 건데 뭐. 나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어쩜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하냐며 감격한 얼굴로 아들은 연신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군대 제대하고 오면 당신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 거라며 공수표를 남발했다. 아직 박사학위까지 받아야 하는 공부 과정이 남았는데 집에서 경제적으로도 부모인 우리에게 손 벌리고 살아야 하고 공부하느라 시간도 쫓길 텐데 평소 이성적이던 아들이 며느리에게 빠져도 단단히 빠졌나 보다. 그런데 그렇게 순순히 남편도 없는 시댁에 들어온다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나 보다. 바로 시아버지인 나를 곤란하게 하며 즐기는 것이다. 내가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 아내는 일평생 재미없다는 소리를 달고 살았는데 며느리는 시아버지인 나도 쉽게 요리하고 가지고 놀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무리 아내가 원한다고 해도
따로 살림을 마련해서 내보내는 건데 후회가 막심이다. 내가 이런 지경일 줄 알았겠는가. 며느리와의 생활은 오히려 내가 불편했다. 남이 우리 집에 계속 살고 있으니 이거 원. 안 그래도 불편한데 더 곤란한 일이 생겼다. 며느리가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근 3달을 나와 둘이서만 집에 같이 있게 된 것이다. 나는 대기업을 은퇴하고 평소에 친분이 있던 하청업체에 3달 후부터 이사로 출근하기로 하고 여유있게 나에게 주어진 특별 휴가 기간을 즐기고 있는 중이었다. 근 30년을 쉬지 않고 일했으니 무더운 여름은 리프레시 휴가를 가진 뒤 좀 서늘해지고 난 뒤에 출근을 하기로 해둔 터이다. 그런데 며느리도 여름방학이라며 집에서 나가지 않고 온종일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제잘제잘 얘기를 늘어놓는다. 아버님, 날이 많이 덥죠? 오늘 같은 날씨에는 외출도 삼가해야 한대요. 덥긴 덥네. 에어컨 틀까? 에이, 그냥 선풍기 틀고 가만히 있으면 참을만 한데요, 뭐. 사실은 일전에 혼자 있을 때 에어컨 틀었다가 어머님한테 아낄 줄 모른다고 1시간 동안 혼났거든요. 너도 그랬어? 나한테도 혼내가지고 어찌나 치사하던지. 아니, 그게 아니고. 하여튼 나랑 둘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에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럴 땐 등목이 최곤데. 제가 시골에 살았었잖아요. 마당에 있는 펌프로 찬물 퍼올려서 등목을 하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는데. 아버님은 등목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해드릴까요? 아니다. 샤워기가 있는데 구태여 등목을 할 필요가? 호호, 아버님 저 피하세요? 아니, 내가 왜 며느라기를 피해? 아니다. 괜히 뜨끔해서 아니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피하고 싶긴 하다. 아버님, 저도 농담한 건데 이렇게까지 싫어하실 줄은 몰랐네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싫다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늘 끝은 놀림을 당하니 나도 모르게 진이 빠졌다. 이러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넘어갈까 걱정이 될 지경이었다. 그렇게 노심초사 며느리의 계속된 눈길을 피하고 있는데 이놈의 마누라가 둘이서 일을 저지르라고 아주 고사를 지내는 일이 생겼다. 여보, 나 개원들끼리 제주도 여행 다녀온다고 했잖아요. 2주 뒤에 3박 4일로 갔다 올 거니까 밥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내가 며느라기한테 당신 식사 잘 챙겨드리고 불편한 거 없이 수발 잘 들라고 얘기해 놓을게요. 나 없다고 이게 기회다 싶어 밖으로 돌 수도 있으니 당신이 잘 감시해요. 여보, 꼭 가야 되나? 제주도는 벌써 여러 번 다녀왔는데 나하고 나중에 오붓하게 둘이 다녀오면 안 될까? 어머, 당신이 웬일이래?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나 친정 간다고 하면 집 빈다고 깨춤을 추던 사람이? 그야, 혼자가 아니니까 그렇지. 며느리하고 둘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불편해 하지 말고 할 말 다 하고 우리 진호 제대하고 나오기 전에 확 잡아놔야 한다고요. 그래야 우리 아들이 좀 편하게 살지. 아이, 그게 아니고. 여튼 내가 총무라 다른 때보다 짐도 많고 하니까 당신이 공항까지 좀 데려다 줘요. 나 혼자서는 좀 버겁네. 이럴 때 우리 부부 인꼬라고 부러워하는 것도 좀 즐기고. 마누라는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쏙 빠진다. 더 이상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는 입을 다물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며느리 고곳이 나를 핫바지로 보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한다고? 내가 며느리를 피해 다니는데 오히려 집에서 가출하고 싶은 지경이라고? 이젠 어쩔 수 없다. 내가 요령껏 알아서 피하는 수밖에. 와이프를 공항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들어왔다. 3박 4일 동안 나도 낚시나 다녀올까 생각하며 집에 낚시 장비하고 옷가지를 챙기러 온 것인데. 다녀오셨어요, 아버님? 그래. 잘 쉬고 있었어? 네, 아버님 오기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이거 보세요. 며느리가 손에 붕대를 감고 있다. 아침만 해도 멀쩡하던 손에
왜 붕대를 감고 있는지, 아버님들이 아침 준비하다가 칼로 영락 없이 도망도 못 가고 내가 며느리 시중을 들게 생겼다. 왠지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다. 와이프가 같이 있을 때는 조용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더니 가자마자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나 싶었다. 내가 아침밥까지 차려서 며느리한테 대령하고 수발해야 하나? 아니지. 나는 그냥 나간다고 친정 다녀오라거나 알아서 편하게 집에서 쉬라고 해야겠다. 며느라가 그동안 시부모님 모시느라 힘들었을 텐데 나도 며칠 낚시 다녀올 테니 어머님 없을 때 편히 쉬어라. 제가 안 다쳤을 때라면 몰라도 하필 손을 다쳐서 많이 불편해요. 아버님 같이 계시니 안심하고 있었는데 며칠 집 비우신다니 저 다쳐도 신경 안 써주시는 것 같아 속상해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냥 나 몰라라. 짐 싸서 나가자니 영 기분이 찜찜하다. 그래? 그럼 일단 아침부터 먹자. 나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하게 계란 볶음밥을 하고 김치를 꺼내 차렸다. 와, 아버님 너무 맛있어요. 색깔도 이쁘고. 아버님 최고. 옆에 서 있다가 숟가락으로 후라이팬에 있던 볶음밥을 한 입 떠서 먹어보더니 며느리는 호들갑을 떨며 나를 와락 안았다.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오바 아니냐? 에이, 아버님이 저를 위해 이렇게 요리도 해주시고 저 얼마나 감동이게요. 이건 단순한 계란볶음밥이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며느리와의 괴로우면서도 아쉬운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다. 아니, 여보, 며칠 만에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며느리가 보약이라도 해다 먹인 사람 같네. 먹었지. 보약 원 없이 실컷 먹었어. 아내는 내 얼굴이 누렇게 뜬 것도 보이지 않나 보다. 내가 며느리한테 단단히 일러놓고 간 보람이 있네. 그게 보기엔 그래도 인간 도리는 좀 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내보내자. 젊은 애 답답하게 잡아놓지 말고. 뭐 더 가르칠 거 있어? 아니, 없어. 처음부터 가르칠 게 있다고 잡아둔 건가? 그냥 기 눌러서 우리 진호 편하게 살라고 하는 거지. 당신은 나서지 말고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요. 안 그래도 떡은 배 터지게 먹고 있네, 이 사람아. 그럼 됐지 뭐. 잔말 말아요. 진호 군대 제대할 때까지는 데리고 있을 거니까. 그래, 그럼 아들 녀석 제대할 때까지만 참자. 드디어 아들이 제대를 하고 이제는 나도 좀 해방인가 싶었다. 그런데 며느리는 집을 나가지 않고 계속 같이 살고 싶다고 한다. 애기 가지면 애기 시부모님이 봐주실 수 없냐고 물어본다. 나는 싫다고 했고 와이프와 아들은 좋다고 찬성을 했다. 며느리는 나를 보고 씩 웃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몰래 내 귀에 속삭였다. 아버님, 저 이제 그만 내치시고 받아주세요. 제가 지금처럼 즐겁게 해드릴게요.